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 증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요즘 가장 핫한 부동산 투자를 손꼽고는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시중 금리가 낮고 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좀 다른 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또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 서동석 중개인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저희 주변만 해도요,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보통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는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가, 네. 그다음에 개발 계획인 토지, 호텔, 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용 부동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 견해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일부 상품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나 아니면 조건에 대해서도 세일 앤 바이백, 세일 앤 리스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그 분야의 캐리어가 있는 좋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는다 그러면 기간을 충분히 두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삼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업용의 경우가 그렇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콘도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거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시장 분석을 항상 그 해당 분야나 그 지역만 볼 게 아니라 넓게 보셔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시고 반드시 샘플링 조사를 하지 말고 전수 조사를 하시길 권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들 그런 거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관심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게 되거든요. 네. 네네.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 가격의 추이, 네. 그다음에 가격의 비교 사례,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 이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얼터 중에 한 분을 선정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대부분 자료에는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는 행간의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샘플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를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상업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상업용 투자 중에서, 건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상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상가를 투자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가가 보통 잘 될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특정 건물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영스트리트 선상에도 많은 상가 투자의 실패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 사례요?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상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그것이 초역세권이냐, 즉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브웨이에서 가까운 도보거리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인구가 반드시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유동인구가 없으면 해당 건물의 손님조차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게 지역에 대해서 과개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수요보다 너무 많은 상가가 집중되어 있어서 분양 이후에는 거의 비어있는 상가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개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초역세권인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그것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면 상가 투자는 삼가하시는 것을 오히려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유동인구라든지 이제 역세권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럴 때 가장 많이 염두에 두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상가 투자 시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사실 일반인들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생각조차 잘 못하기 쉬운데 이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제 뭐 그 토지를 개발하는 그 경우에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점들을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토지 개발 상품이나 네. 토지 관련 상품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조차 접근하기가 힘든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계약서가 바인더 두께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일과 그 절차가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감내하기 힘든 기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매나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분도 많고 이익에 대해서 보장 문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개발업자와 판매업자는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판매하시는 분이 잘 알기가 힘든 상품입니다. 네. 심지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정 소송이 가장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토지 개발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원금 회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많이 기다릴 수도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과대선전에 만약 매입을 실행하셨다면 네. 그 부분에 선택의 책임밖에 물을 수가 없는 아. 상당히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건 어느 분이랑 계약을 하는 거죠? 그 판매를 하시는 분이랑 계약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개발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은 네. 판매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아. 많지 않습니다. 네.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금융상품처럼 그런 장단점을 잘 홍보하고 판매는 하지만 성공 확률보다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난관에 봉착하게 될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들도 그 상품은 판매도 매입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판매를 또 하셔서 또 판단을 하셔서 네. 이제 매입을 했어요. 소비자의 경우에.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이 잘못되는 그 프로젝트가 잘못되는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 네네. 조항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계약서조차 잘 읽어보지 않거나 계약서를 간과했다가 하면 이미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계약서라는 내용 자체가 막 거의 바인더에 가까운 두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리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즘의 추세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브랜드 마케팅을 좀 앞세운 초고가 아주 럭셔리한 그런 그 콘도들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건물과 투자는 밸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흔히 T사나 S사로 표현되는 초고가 분양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일이 지나면 그 치른 값보다는 밸류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내부에 호화 내장재를 많이 쓰고 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과 이 고유 가치의 밸류보다는 사실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될 때 가격을 사실은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분양 가격 자체가 본래 가치보다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인즉슨 실제적으로 분양가는 높지만 그 안에 내장재가 럭셔리한 거지 그 네. 부동산 밸류, 가치 자체가 가치 높은 건 아니란 말씀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계속 그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과연 이 부동산 투자라고 했었을 때 안전한 투자는 없는 건가요? 안전한 투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네. 상가나 이런 상업용 혹은 특수부동산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데 네. 그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전문가의 견해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알 수 있는 콘도나 주택 혹은 상가 건물 조그만 것들이라도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안전한 투자입니다.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거용은 수요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실수요자들 중심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사는 네. 주거용. 네.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저평가된 주거용 주택은 항상 가격의 상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저희들이 대체 가격으로 말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가격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을 발견하는 마켓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려해도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거용 투자라고 해도 금융을 포함한 레버러지 이펙트, 즉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급하신 그런 실제 투자 자금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불을 투자해서 100만 불짜리를 샀다고 하실 경우에 네. 흔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130만 불이 되면 그건 30%가 오른 게 아닙니다. 100%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자금에 비해서. 실제 투자 금액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만 조심하실 건 콘도는 투자 해임 기간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또 무슨 얘기죠? 투자에 들어가 있는 잠겨 네. 있는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네. 분양 후에 보통 4, 5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별다른 고지나 자기들의 그 벌금 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일반적으로는 건축에서 예정된 완기를 맞추지 못하면 대부분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네. 토론토 시장은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특히 이제 처음 콘도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입주 예정일을 맞춰서 준비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를 저도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콘도 말고 콘도와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일반 주택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투자의 경우? 콘도의 장단점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콘도는 적은 돈으로 네. 분양을 해뒀다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젊은 분들한테는 요긴한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게 투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또 만약에 나중에 자기 집을 가질 때 조그만 집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콘도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콘도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나 콘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콘도 분양이 굉장히 지금은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지만 콘도 분양 중에서도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최근에 지은 것들은 비지터 파킹랏을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파킹랏에 대해서 5만 불이나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도로들이 지하 주차장 내의 도로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네. 환기가 안 돼서 겨울도 지하 4층은 한 2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환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콘도는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하게 지금 다 설정돼 있기 때문에 네. 렌트를 해줄 경우나 본인들이 살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2, 30만 불의 추가 금융 비용을 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게 지금 잘 얼핏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죠? 예를 지금 그 들어서- 관리비를 계속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요즘에는 유틸리티, 네. 즉 전기세나 다른 부분은 다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네, 맞아요. 엑스트라.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데 일반 관리비들 내용에는 뭐 수영장이나 네. 뭐 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관리비들의 내역이 불분명한 부분이 첫 번째는 3년 된 콘도나 30년 된 콘도나 통계에 거의 관리비가 비슷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관리비 지출 내역이 잘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500불의 관리비를 내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금리로 보면 10만 불당 2.4%의 금리를 적용하면 한 달에 200불을 내게 됩니다. 네. 500불은 25만 불의 금융비용을 그냥 물고 계신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개인이면 만약에 관리비를 500불 직접 문다고 하면 그걸 25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밸류로 환산해서 투자를 다시 한번 다른 데 생각하는 하시라는 경우도 거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콘도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어떤가요? 주택의 경우는 네. 생각보다는 주택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 하나는 주택이 100만 불에는 없다. 혹은 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80만 불이야, 70만 불이야, 네, 혹은 맞아요. 60만 불이야 주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콘도에 주목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2년 전에도 신문에 1년 동안 칼럼을 연재했습니다만 네. 거기에 보면 자세한 디테일한 내역이 있습니다. 네. 비교적 토론토 안에도 너무 낙후한 지역이 아닌 지역도 상당 부분 저평가된 주택들이 있고요. 네. 그 저평가된 주택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영스트리트 주변상의 고가 주택, 즉 200만 불이 넘는 주택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입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평가된 주택이라고 하면 교통이 괜찮고 네. 그리고 땅과 건물이 비교적 작지 않은 네. 그렇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가 주택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의 주택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역을 살펴본 다음에 어떤 쪽에 주택 구입 혹은 콘도 구입이 유리한지 그거를 시장에서부터 점검하는 게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투자를 했어요. 실제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계속 앞서서 말씀을 해 오신 내용이긴 한데 실제 투자 시에 저희가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투자를 하실 때는 네. 가장 먼저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이것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이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게 굉장히 이미 많이 올랐다. 혹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가격 논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 가격의 문제입니다. 기준 가격이 있을 때는 이게 비싼지 싼지를 비교할 그렇죠. 수 있지만 기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 비싼지 싼지 어제보다 올랐으면 비싼 거고 작년보다 떨어졌으면 싼 거고 이런 평가의 시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 기준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준 가격은 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타 부동산과의 비교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부동산의 보유 비용입니다. 네. 타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만약에 노스역 영앤 셰퍼드의 투베드룸이 75만 불이다 라고 네.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더페린 앤 셰퍼드의 네. 아니면 베더스트 앤 셰퍼드의 그게 150만 불이다. 그러면 그 사이즈를 잘 비교해 보고요. 그것이 과연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뒤에 방 2개, 화장실 2개가 만약에 900스퀘어핏 정도 됐다고 하면 네. 그거는 한국말로는 30평이 채 안 되는 27, 8평의 규모에 불과한 조그만 네.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땅은 150평 이상이 되고 네. 주택은 한 60평에서 80평이 되는 큰 주택이 됩니다. 그것이 2배의 가치를 가지고 비교할 때 어떤 게 밸류가 있겠는가 이런 비교 사례를 보아서 기준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콘도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지출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인지. 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콘도로 네. 말하면 예를 들어서 900스퀘어핏이 만약에 그 650불이 메인터넌스 비로 비. 지출되고 네. 나머지 유틸리티로 지출되고 텍스로 몰기지 지출되고 있고. 네. 몰기지 있고 몰기지와 텍스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이즈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네. 비슷합니다. 네. 부동산 유형별로 사이즈별로 다릅니다만 그렇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택에는 없기 때문에 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맡긴다고 해도 사실은 주택이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보유 가격 대비 수익을 또 분석하셔야 되는데 수익은 렌트해 줬을 때 나한테 얼마나 들어오는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Net Operating Income, NOI라고 표현합니다.
NOI요? 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Net Operating Income. 실제 운용. 예, 네. 순 운용 운용 수익이 자금. 네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평가해서 그 가격과 내가 지출하는 가격 네. 이것을 잘 비교를 하시면 그게 조금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추이, 급등 지역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가격 대비 장기간으로 캐피탈 게인, 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시되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샘플 조사는 조사의 결과가 왜곡하기도 왜곡시키기도 쉽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조금 다른, 좀 색다른 어떤 그 각도에서 바라다본 그런 부동산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또 특히 요즘같이 노년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엔 노후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분한 계획과 또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똑똑한 투자로 건강한 노후와 여유 있는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